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르 뒤봉입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에 자리한 르 자르댕도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제가 3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일궈낸 곳입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고르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일과예요. 오늘은 브르타뉴 지방에서 온 굴과 노르망디의 송아지 고기가 특히 좋더군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오늘의 메뉴를 점검하다 보니 벌써 오전 9시가 되었어요. 수석 셰프인 앙토안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오후에 한국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미식 박람회 심사위원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 요리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클래식 프렌치 요리만을 연구해 왔거든요. 아시아 요리라고 하면 중국 요리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문화의 음식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레스토랑을 이틀 이상 비운 적이 없었거든요. 앙토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너희들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우리 요리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집에서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나오더군요. 사진으로만 봐도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색깔과 모양이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치킨을 즐겨 먹는다는 글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치킨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코코뱅이나 프리카세 같은 전통 프랑스 요리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르 뒤봉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어요. 파리에서 12시간을 날아온 터라 몸이 무척 피곤했지만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부터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더군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네온 사인들이 낮에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한국말로 뭔가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나니 벌써 오후 5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미식 박람회 일정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잠시 호텔 근처를 산책해보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걷다 보니 좁은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파리의 골목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간판들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있고 작은 가게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정말 특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그리고 고소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향신료와 재료들을 다뤄봤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향을 따라 걷다 보니 황금닭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주방에서 누군가 기름에 무언가를 튀기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빨간 소스에 버무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파리의 3스타 레스토랑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향이 저를 계속 유혹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테이블이 6개 정도 있고 벽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던 중년 남성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인이시네요. 뭐 드릴까요? 저는 메뉴판을 보려고 했지만 한글로 적혀 있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짓 발짓으로 방금 전에 본 그 빨간 소스 치킨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 양념치킨이요?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접시에 담긴 치킨이 나왔어요. 빨간 소스가 윤기나게 발라진 치킨 조각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겉은 바삭바삭했는데 안은 정말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양념은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콤하고 마늘의 풍미가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어느새 접시가 깨끗해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프랑스 고급 요리만 만들어 온 제가 이런 간단해 보이는 치킨에 이렇게 감동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치킨 맛을 생각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요리였지만 그 안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로 듀봉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은 밤 11시였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치킨 맛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추구해온 요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고급 재료, 정교한 기법, 완벽한 플레이팅.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작은 치킨집의 한 접시만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파리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죠. 그런데 문득 저기 어딘가에도 그런 치킨집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찾아가는 그런 따뜻한 곳들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한국 치킨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간장치킨, 갈릭치킨. 정말 많은 종류가 있더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먹을 때 맥주와 함께 마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치킨 문화였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둘러앉아서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치킨이 나왔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달콤매콤한 양념이 계속 입안을 맴돌았어요.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식 박람회 첫째 날이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으면서도 계속 어젯밤 그 치킨 생각만 나더군요. 박람회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황금닭이라는 치킨집 아세요? 아, 그 집 진짜 맛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집이에요. 정말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맛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졌을까요? 박람회장에 도착해서 다른 심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 온 유명한 셰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첫 번째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궁중 요리부터 현대적인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요리들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젯밤 그 치킨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 셰프가 물었습니다. 장피에르, 한국 음식 어때? 처음이지?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특히 어젯밤에 먹은 치킨이. 치킨이라고요? 마르코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가 아니라 치킨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음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가장 단순한 재료로 만든 가장 솔직한 맛이 때로는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오후 심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황금닭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치킨을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꼭 다시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로 듀봉입니다. 둘째 날 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황금닭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인 오후 6시였는데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제 그분이시네요. 또 오셨구나. 네, 정말 맛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리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리법이요? 그냥 집에서 해 드시려고요? 저는 명함을 꺼내서 건네드렸어요. 사실 저는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입니다. 어제 드신 치킨이 정말 인상적이어서요. 사장님이 명함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슐랭 3스타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제 이름은 장 피에르 뒤봉이고요. 사장님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 유명한 셰프님이 왜 저희 치킨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요리를 해왔지만 어제 드신 치킨처럼 감동적인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 가게를 연 지 15년 됐어요.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김민수 사장님은 처음에는 조리법을 가르쳐 주기를 망설이셨어요. 자신은 그냥 평범한 치킨집 사장일 뿐이고 3스타 셰프에게 가르쳐 줄 만한 실력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그 치킨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완벽함만을 추구해 왔어요. 최고급 재료, 정교한 기법, 화려한 플레이팅. 그런데 어제 드신 치킨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김민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실 수 있으세요?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말이세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치킨 만드는 게 그냥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이든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수 사장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장님은 원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가게를 물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치킨 튀기는 것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레시피를 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갔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김민수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정성이에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양념이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일 배우면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는데 김민수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셰프님, 내일 새벽 5시에 오세요. 진짜 한국 치킨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그 맛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약속대로 황금당 앞에 서 있었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이미 와 계시더군요. 파리에서도 새벽에 시장을 가곤 했지만 서울의 새벽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일찍 오셨네요. 그럼 시장부터 가볼까요? 우리는 가락시장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김민수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치킨은 닭이 전부예요. 좋은 닭을 고르는 게 첫 번째예요. 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파리의 시장과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김민수 사장님은 익숙한 듯 한 가게로 들어가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김민수 사장님을 본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와서요. 좋은 닭 좀 보여주세요. 상인이 보여준 닭들을 보며 김민수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닭이 좋아요. 그리고 껍질이 탄력 있고 윤기가 나는 것으로 골라야 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브레스 지방의 닭을 주로 썼는데 한국 닭은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은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양념 재료였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간장, 설탕. 하나하나 직접 맛보고 고르셨습니다. 셰프님도 한번 맛보세요. 고춧가루도 종류가 다양해요. 저는 여러 종류의 고춧가루를 맛봤는데
각각 매운맛과 단맛의 정도가 달랐어요. 김민수 사장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맛이 강한 것을 고르셨습니다. 우리 가게 양념의 특징이 달콤한 맛이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게요. 가게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닭을 손질하는 것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치킨은 크기가 균일해야 해요. 그래야 골고루 익거든요. 그 다음은 밑간이었어요. 소금, 후추, 마늘을 넣고 30분 정도 재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밑간이 제대로 되어야 양념이 잘 스며들어요. 이제 튀김옷을 만들 차례였어요. 밀가루와 전분을 적절히 섞고 물 대신 맥주를 넣으시더군요. 맥주요? 왜 맥주를 넣으세요? 맥주의 탄산이 튀김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은은한 단맛도 더해지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는 맥주를 튀김옷에 넣는다는 발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름 온도였습니다. 170도에서 1차 튀김을 하고 200도에서 2차 튀김을 했어요. 왜 두 번 튀기세요? 첫 번째는 속까지 익히는 거고 두 번째는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져요. 드디어 양념 차례였어요. 고춧가루, 간장, 설탕, 마늘, 생강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수 사장님이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넣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를 갈아서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깊은 맛이 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도 과일을 소스에 넣기는 하지만 치킨 양념에 사과를 넣는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양념이 완성되자 뜨거운 치킨에 발라주셨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양념치킨이 완성되었어요. 자, 맛보세요. 한 입 빼어물자 그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바로 이 맛이었어요. 이틀 전 제게 충격을 준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로 이런 복합적인 맛을 낼 수 있다니. 김민수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비법은 간단해요.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기술과 재료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을 잊고 있었던 거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양념치킨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김민수 사장님께 배운 레시피를 꼼꼼히 적어두었고 이제 제 레스토랑에서 재현해보고 싶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수석 셰프 앙투안을 비롯해 12명의 요리사들이 주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실험을 해볼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치킨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지금까지 클래식 프렌치 요리만 다뤄왔거든요. 셰프님, 치킨이요?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식 양념치킨이에요.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저는 김민수 사장님께 배운 대로 재료부터 준비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파리에서는 한국의 그 고춧가루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고추로 만든 파우더를 써봤지만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매운맛만 강하고 단맛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닭이었어요. 브레스 닭은 한국 닭보다 크기가 크고 육질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튀겨도 식감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양념이 너무 작고 두 번째는 너무 달았어요. 세 번째는 튀김이 눅눅해졌습니다. 앙투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셰프님, 오늘 저녁 손님들이 오시는데. 아, 맞아요. 저는 실험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오늘의 정규 메뉴 준비를 깜빡했었어요. 급하게 평소대로 코코뱅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계속 치킨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서비스는 평소보다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재료의 차이, 조리 환경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요일 저녁,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아서 또 한 번 시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온도계로 기름 온도를 정확히 재고 타이머로 시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결과는 이전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김민수 사장님의 치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왜 그럴까요? 레시피는 똑같이 따라했는데. 그때 김민수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이 가장 중요한 양념이라고 하셨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건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것 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김민수 사장님이 치킨을 만들 때의 그 마음, 손님들을 생각하는 그 정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금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앙투안에게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더군요. 또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배워야 해요. 토요일 저녁 르 자르댕도르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셰프님,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찾고 있어요. 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요리에서 뭔가 새로운 느낌이 났구나. 기대되네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김민수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직원들에게 다시 한국에 간다고 말했을 때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수 사장님이 제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곧바로 황금달구로 향했어요. 김민수 사장님은 제가 다시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셰프님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파리에서 계속 시도해봤는데 똑같은 맛이 안 나와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 김민수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레시피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마음이요. 진짜 마음을 배워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김민수 사장님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부터 밤늦게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김민수 사장님의 할머니 댁이었어요. 85살의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셰프님이시구나. 우리 민수가 많이 이야기했어.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양념장을 맛봤는데 김민수 사장님 것과는 또 달랐어요.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60년 동안 해온 거야. 매일 조금씩 달라져. 그날그날 날씨도 다르고 재료도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변화에 맞춰 조절해 나가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민수 사장님의 아버지가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젊었을 때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어. 밤늦게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내가 치킨을 해줬지.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치킨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응, 사람들도 우리 아들처럼 배고프고 피곤할 텐데 맛있는 치킨 먹고 힘내라고 시작한 거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장사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김민수 사장님과 함께 재료를 직접 고르러 갔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닭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선함이에요. 그런데 신선함이라는 게 단순히 날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닭의 표정도 봐야 해요. 표정이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닭은 표정이 달라요. 그런 닭으로 만든 치킨이 더 맛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가게로 돌아와서 직접 치킨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김민수 사장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기름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너무 미지근하면 기름이 많이 배어요. 양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재료라도 그날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으니까 설탕을 조금 더 넣어야 해요. 그리고 마늘은 어제 것보다 매운맛이 강하니까 조금 적게 넣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런 세밀한 조절을 어떻게 배운 거냐고 물으니 김민수 사장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치킨이 제게 가르쳐 준 거죠. 그날 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피곤한 표정으로 앉더니 양념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김민수 사장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저 손님 요즘 매일 와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치킨이 나가자 그 학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 조각 베어 물더니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말씀하시던 정성이 무엇인지, 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양념인지를 말이에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거였어요.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주는 거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김민수 사장님께 배운 마음을 담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직원들을 다시 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한국식 치킨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볼 거예요. 앙투안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셰프님? 프렌치 기법과 한국 치킨의 정신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어요. 저는 먼저 재료부터 다시 선택했어요. 브레스닭 대신 좀 더 작고 부드러운 품종을 골랐고 한국 고춧가루 대신 프랑스 고추를 직접 말려서 만든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양념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김민수 사장님의 사과 대신 프랑스 사과인 라이네트를 사용하고 한국 간장 대신 노르망디 바다소금을 우린 물을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재료를 고를 때마다 오늘 오실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우리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리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삭한 식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프렌치 요리 특유의 세련됨을 더했어요. 직원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셰프님, 정말 맛있어요. 이전의 시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수요일 저녁 드디어 손님들에게 새 메뉴를 선보였어요. 메뉴 이름은 황금 바삭의 조화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10년째 단골인 마담 디랑이었어요. 한 입 맛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장피에르, 이게 뭐예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요리입니다. 어떠세요? 놀라워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마치 고향의 맛인데 동시에 모험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 다른 손님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모두들 이 새로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드시는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일주일 후 파리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 피에르 가뇽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항상 엄격한 평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장피에르, 소문 들었어요.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한번 드셔보세요. 피에르가 황금바삭의 조화를 맛보더니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프렌치 요리의 정교함과 아시아 요리의 따뜻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이틀 후 파리의 유명 미식 잡지에 리뷰가 실렸어요. 전통과 혁신의 만남, 르 자르댕 도르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김민수 사장님을 파리로 초청했어요. 제가 만든 황금바삭의 조화를 직접 맛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김민수 사장님이 파리에 도착하신 날, 저는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레스토랑에서 제 요리를 드신 사장님의 표정은 정말 놀라워 보였습니다. 셰프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 치킨과는 다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양념을 잊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요리했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한국식 양념치킨을 만드시고 저는 제 방식의 황금바삭의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두 가지 요리를 모두 맛보며 감탄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온 요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김민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셰프님,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기술만 배우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요리하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계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르 자르댕 도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어요. 여전히 미슐랭 3스타의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제는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작은 치킨집에서 맛본 한 조각의 황금 바삭이었어요.